건강수명 100세를 향하여 슬기로운 건강관리법을 알려주는 방송. 안녕하세요. OBS 생방송 건강콜센터의 저는 장민정입니다. 평소 운동이 부족했던 분들이 갑자기 활동량을 늘리게 되면 이 무릎에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활동 후에 무릎이 붓거나 시큰거린다면 이건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 퇴행성 관절염의 초기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 퇴행성 관절염은 연골이 점점 닳아 없어지면서 발생하는 질환인데요. 우리나라 60대 이상 인구의 절반 이상이 앓고 있을 정도로 흔한 질환이지만 최근에는 40, 50대 조기 환자도 크게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퇴행성 관절염 통증 줄이는 재생치료법에 대해 알아볼 예정이고요. 여러분들을 위해 무료 문의 전화도 활짝 열어놓고 있습니다. 무릎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다면요. 오늘 저희 쪽으로 문의 주세요. 네, 오늘 여러분의 관절 건강을 위해 도움 말씀 주실 전문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양혁재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형외과 전문의 양혁재입니다. 시청자분들 요새 좀 날씨가 너무 더워서 어머님이나 아버님 다들 너무 고생하실 텐데요. 제가 더위는 어떻게 해결을 못해도 오늘 혹시나 이 관절 통증 때문에 무릎이나 어깨 아프신 분들은 속 시원하게 잘 해결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자, 더위는 에어컨 선풍기에게 맡기시고 또 무릎에 대한 궁금증은 양혁재 원장님한테 맡겨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방송 보시다가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요.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무릎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하는데 원장님, 무릎이 먼저 어떤 구조로 되어 있고 그 부분들이 어떤 기능을 하는지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우리가 무릎이라는 관절은 상당히 아주 큰 관절이면서도 아주 매우 중요한 관절입니다. 그래서 그림에서 보다시피 우리와 뼈와 뼈 사이에는 여러 가지 복잡다단한 구조물이 되어 있는데요. 시청자분들이 모든 걸 다 알 필요는 없지만 내가 도대체 어디가 불편해서 어디가 안 좋아서 이렇게 무릎에 통증이 생길까라고 궁금증이 생긴다면 한번 유심히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무릎의 뼈와 뼈 사이에는 매끈한 연골, 무릎의 연골이라는 아주 얇은 두께의 매끈한 조직인 단단한 무릎 연골이라는 조직이 얇게 덮어져 있고요. 그 연골이 있음으로 인해서 충격도 흡수해주면서 매끄럽게 부드럽게 관절을 쓸 수 있는 부드럽게 걸어 다닐 수가 있는 그 원심점이 그 구심점이 됩니다. 그리고 그 밖에도 그 연골과 연골이 충격을 받지 않도록 반월판이라는 연골판이라는 조직이 쿠션 역할을 하게 되고요. 그 연골과 연골이 따로 놀지 않도록 인대라는 조직이 꽉 잡아주면서 십자인대나 아니면 측부인대가 그 연골을 단단하게 잡아주면서 무릎에 힘을 전달해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무릎이 나이가 들면서 고장나는 게 좀 자연스러운 거라고 하는데 이 고장나는 시점이 점점 당겨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하는데 이 퇴행성 관절염은 어떤 단계로 진행이 될까요? 네, 이 관절염은 물론 이제 나이에 따라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악화되는 경우가 많겠지만 요즘에는 아까 처음에 얘기했다시피 젊은 나이 40대나 50대에서도 쉽게 네. 관절염이 진행되는 소견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을 오시게 되면 가장 먼저 보는 것이 이 엑스레이 사진인데요. 뼈와 뼈 사이의 간격을 보고 우리가 이렇게 1기, 2기, 3기, 4기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런 빨간색의 4기까지 갈 정도가 되면 아주 심각한 보행의 장애와 걷는 거리가 지팡이 없이는 못 걸을 정도로 통증이 아주 심해집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 오면은 수술을 해야 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우리가 2기와 3기 이렇게 관절염이 진행되려고 할 때 초기 단계에 잘 치료해서 4기까지 가지지 않게끔 예방하고 관리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네. 수술에 이르지 않으려면요. 저렇게 중증 단계까지 올 정도로 뼈와 뼈가 딱 붙지 않게 내 무릎이 보내오는 신호에 잘 귀 기울이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무릎이 아파서 병원에 가게 되면 수술하는 게 아니라 단계적인 치료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이제 의술이 발달하면서 옛날에는 관절염이 있을 때는 그냥 약만 주고 그다음에 약 먹다가 아프면은 수술하고 이렇게 중간 단계에 뭔가 이게 관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약 먹다가 너무너무 아프면 결국은 수술까지 가는. 그러니까 정형외과를 가면 항상 무서웠어요. 왜냐하면 수술만 권하니까. 네. 하지만 요즘에는 의술이 많이 발달하면서 단계별로 내 맞춤형에 맞춰서 적합한 치료법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계에 맞춰서 빨리 오시면 빨리 오실수록 덜 아프고 비용도 적게 들고
빨리 일상에 복귀할 수 있는 치료법들이 있으니까요. 이러한 단계별 치료를 아시는 것이 중요한데 초기 단계의 관절염 1기 정도에서는 가볍게 약을 먹거나 연골살 맞거나 물리치료만 좀 받아도 하루 이틀, 2, 3일만 쉬어도 금방 좋아지는 경우를 느낍니다. 하지만 관절염이 2기나 3기 정도 갔을 때는 조금 더 적극적인 치료를 해야 되는데요. 이러한 비술적인 치료로 해서 뭐 줄기세포를 이식해서 연골을 살리거나 그 밖에도 연골 세포를 이식하거나 그 밖에도 자가골수 농축 주사를 통해서 재생을 유도하거나 그 밖에 여러 가지 주사들이 있는데 이 주사도 요즘에는 이제 뭐 연골 주사나 스테로이드 주사 말고도 재생을 유도할 수 있는 증식 주사나 그 밖에도 여러 세포 재생을 유도하는 치료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치료법들을 상황에 맞춰서 적재적소에 잘 차려하게 되면 우리가 마지막 단계인 수술 단계까지 안 가게 할 수 있는 좋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네. 무릎에 통증이 발생하게 되면요. 일단 내 단계에 맞는, 내 퇴행성 관절염 단계에 맞는 맞춤형 치료를 잘 찾아보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은 2단계에 해당하는 이 비수술적인 치료법들 소개해드릴 예정이고요. 먼저 주사 치료로도 무릎 통증이 좋아질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네, 주사일까요? 예, 주사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아까 얘기했다시피 내 몸을 살리고 또 무릎의 구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인대, 그 인대를 강화시키면서 재생을 유도하는 방법이 바로 증식 주사입니다. 말 그대로 증식 주사의 다른 말은 인대 강화 주사라고도 하는데요. 이 말은 이제 증식 주사의 원리는 정밀 검사를 통해서 이 인대란 조직은 아까 보시다시피 무릎 관절에는 여러 가지 복잡 다단한 인대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무릎에 맞는 내 무릎의 통증을 유발하는 그 염증이 유발되고 있는 손상된 인대를 찾아야 되고요. 그 검사를 통해서 정밀 검사를 통해서 그 인대 조직이 손상된 통증의 원인이 되는 위치를 찾게 되면 거기에 정확하게 주사를 넣게 되고요. 약제 주입으로 일시적으로 염증 반응이 악화돼서 하루 이틀은 조금 뻐근하고 이게 좀 불편하다 싶은데 더 불편하게 만들었네라는 느낌이 드는데 그거를 넘기고 나면 염증에 대한 면역 반응과 새로운 조직이 증식이 되면서 이러한 과정들을 반복적으로 4에서 5회 정도 하게 되면 이게 누적이 되면서 통증도 잡고 염증도 가라앉히고 근본적으로 이게 쉽게 재발하지 않는 통증을 잡을 수 있는 좋은 치료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일단 주사 치료라는 이 치료만으로도 굉장히 간편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또 근본적인 치료가 된다니까 더 반가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치료 과정은 어떻게 되고 얼마나 반복적인 치료를 받아야 되는지 증식 주사 치료의 특징들도 함께 살펴볼까요? 네, 아무래도 증식 주사의 치료의 가장 큰 특징은 당일 진료로 해서 당일 통원으로 해서 주사 맞고 일상으로 복귀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통증이 너무 심해서 일을 못해요라고 하면서 오시는데 이런 주사 치료를 정기적으로 꾸준하게 받으면서 점점점 좋아진다는 느낌이 들으면서 일을 하면서도 치료할 수 있는 치료법이고요. 그 밖에도 주사 치료이기 때문에 당연히 흉터나 이런 것도 없고 이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환자분들이 이제 어떤 치료를 받을 때 이거에 대한 치료의 합병증, 내가 뭐 좋아질 수 있다고 하지만 혹시나 잘못되면 어떻게 되지? 네. 이런 합병증에 대한 안정성을 좀 알고 들어가야 되는데 이 증식 주사는 특별한 합병증이 없고 위험하지 않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일시적으로 통증만 가라앉히거나 일회성으로 끝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꾸준하게 반복적으로 했을 때 근본적으로 무릎의 통증을 쉽게 재발하지 않게끔 또 재생을 유도해서 내 무릎을 더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근본적인 치료라는 것이 또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주사 치료만으로 내 무릎 통증이 얼마나 좋아질 수 있을까 아마 그 주사 치료의 효과도 궁금하실 텐데요. 저희가 치료 사례를 통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0대 중반의 어머님의 사례가 준비가 돼 있네요. 네, 70대 중반이라고 해서 어머님이 또 내가 나이가 많아서 뭐 재생이 안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이 어머니 사례를 보시면 좀 더 희망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어머님은 정말 건강하게 걸음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 계단도 오르내시는데 이게 나이가 갑작스럽게 통증이 오면서 걷기도 힘들고 계단을 다닐 때도 특히 오르고 내릴 때 시큰거리면서 가만히 있을 때도 점점 시큰거리는 게 오기 시작해서 이제 진짜 병원을 빨리 가봐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오셨던 분입니다. 근데 다행히도 이제 어머님 같은 경우는 정밀 검사를 통해서 통증의 원인을 알고 싶어서 검사를 해봤더니 이 왼쪽 사진을 보게 되면 약간 하얗게 바르면서 연골이라는 부분이 얇게 있어야 될 부위가 움푹 파여서 관절염이 이제 진행되려고 했던 대퇴 활자 쪽의 연골의 손상으로 인한 관절염 초기 단계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엑스레이상으로는 안 보였지만 MR을 통해서 진단을 받고 거기에 맞춰서 증식 주사를 4회 정도 시행을 했습니다. 어머니 같은 경우는 나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초기 단계에 오셨기 때문에 이 4회 주사만으로도 증상이 많이 좋아져서 이제는 거의 일상생활에 다 활동할 정도로 증상도 많이 좋아지고
수술까지 진행되지 않고 잘 치료가 되었던 좋은 사례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70대 어머님도 증식주사 치료를 통해서 이렇게 잘 재생된 부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께서 무릎 같은 경우는 한 해, 두 해 달라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특히나 계단을 만나셨을 때 좀 두렵지 않으신가요? 그리고 무릎을 움직일 때마다 좀 딱딱 소리가 나시지는 않으신가요? 이런 증상을 갖고 있으신 분들이라면요. 오늘 저희 쪽으로 전화 주시면 함께 맞춤 치료법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